대한그룹 본관의 아침 공기는 유리처럼 차갑고 반짝였어요. 출입문을 지나치는 사람들의 걸음은 빠르고 일정했으며 모두가 자신이 맡은 톱니의 역할을 아는 듯 했습니다. 서유진은 낡은 코트를 여미고 보안 게이트 앞에서 한 번 더 숨을 골랐습니다. 손에 든 오래된 가방 안에는 이력서와 아이 민재의 사진이 깔끔히 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오늘부터 팀장님, 디자인 보고서 센터의 결제 계약직으로 부탁드립니다. 배치됩니다. 김대리, 하지만 그 직함의 뒤에는 누군가의 계획이라는 보이지 않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죠. 엘리베이터 거울 속 얼굴은 굳었지만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괜찮아요. 민재를 위해서예요. 그녀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어요. 최상층 회장실에서는 강도연이 창밖의 회색 하늘을 잠시 바라보다 서류를 덮었습니다. 비서실장 박성우가 조용히 보고를 올렸어요. 서유진 씨, 오늘부터 출근합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지켜봅시다. 디자인 센터 층에 내린 유진은 고개 숙여 인사를 돌렸습니다. 직원들은 짧게 받아주거나 아예 눈을 피했어요. 자리에 앉은 그녀는 낡은 키보드의 각인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긴장을 달랬습니다. 팀장과 선임들은 서류 봉투와 공용 계정을 넘기며 업무를 빠르게 불렀어요. 유진은 모든 메모를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점심 무렵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공기가 바뀌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어요. 재벌가 후계자 강태준이 무심한 걸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신입인가요? 그는 비서에게 짧게 물었고 고개를 든 유진을 흘끗 보았습니다. 오래 버틸 수 있겠죠? 한마디가 공기 중에 남았어요. 유진은 대답하지 않고 모니터를 켰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열렸습니다. 신제품 패키지 리뉴얼 일정이 공개되었어요. 태주는 모두의 자료를 대충 넘기고 자신의 방향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얇아졌고 팀장들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유진은 일정표의 공백과 견적 라인의 불일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고 정중히 수정 포인트를 나열했어요. 숫자와 샘플 동선, 협력업체 납기까지 근거를 붙였죠. 그렇게 하면 품질 검수에 구멍이 납니다. 그녀의 말은 짧고 분명했어요. 태주는 서류를 내려놓고 잠시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계약직이 구조를 잘 안 해요. 그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표정엔 냉기가 남았어요. 회의 후 태주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방금 사람, 이전 경력 파악해요. 복도로 돌아온 유진은 팀장에게 새 공정표 임시안을 건넸고 팀장은 말없이 받아들었어요. 오후엔 현장 샘플 촬영이 잡혔습니다. 촬영장은 분주했고 외주 스태프들이 삼각대를 옮겼어요. 유진은 세트 배경의 반사가 과도한 걸 보고 조명을 15도 낮추자고 제안했습니다. 시간 없어요. 스태프가 난색을 보였지만 테스트 컷에서 반사가 줄어들자 모두 고개를 끄덕였죠. 태주는 멀리서 그 과정을 지켜보며 메모를 덮었습니다. 첫 충돌은 끝났고 다음 파도가 오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전략회의에서 디자인 센터 안건을 통째로 전략실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팀은 술렁였고 일정 관리표가 즉시 제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유진은 이전에 합의했던 외주 검수 기준이 누락된 걸 확인했어요. 그녀는 관련 메일 스레드를 정리해 근거를 들고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팀장은 난감해했지만 결국 회의석상에서 기준 유지 필요를 건의했어요. 태주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일정이 우선이라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에게 야간 문서 정리와 샘플 픽업까지 몰렸어요. 택배 마감이 임박했지만 그녀는 동선표를 손봐서 시간을 맞췄습니다.
지금 보내면 납품 맞습니다. 택배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고 마지막 상자가 트럭에 올랐어요. 다음 날 오전 외주업체에서 납기 변경 요청이 도착했습니다. 전날 유진이 받아둔 리드타임 확인 서류 덕분에 일정은 재조정 없이 유지됐어요. 팀 메신저에 살았다는 메시지가 올라왔고 몇몇은 이니셜로 유진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태주는 말없이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비서 폴더에는 유진의 인사기록 검색 결과가 조용히 쌓이고 있었어요. 갈등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뜨거워지고 있었죠. 유진은 소품 박스가 누락된 걸 확인하고 즉시 대체 소스를 주문했습니다. 배송 지연을 대비해 내부 창고에서 비슷한 톤의 대체 소품을 빌렸어요. 태주는 그 효율적인 보안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오후 늦게 비가 쏟아졌고 옥상 세트장의 배수가 막혔습니다. 유진은 배수구를 열고 방수천을 덮어 촬영을 이어가게 했어요. 그 사이 그녀의 휴대폰엔 아이 하원 알림이 떴습니다. 유진은 학원 차량 기사에게 연락해 픽업 시간을 당겨달라고 요청했어요. 오늘만 부탁드립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복도에서 그 통화를 우연히 들은 태주는 멈칫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스케줄표에 유연 근무 승인 표시를 남겼습니다. 누구의 지시도 아니었어요. 팀은 이유를 몰랐지만 유진은 그 한 줄 덕에 하원 시간에 맞춰 달릴 수 있었어요. 퇴근길 비가 그치고 공기가 맑았습니다. 유진은 편의점에서 작은 주스 하나를 샀어요. 민재 거예요. 그녀는 미소를 조금 지었습니다. 멀리서 그 장면을 본 태주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전보다 조금 느려졌죠. 변화는 커다란 선언이 아니라 작은 표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룹 창립 기념 리셉션은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어요. 크리스탈 조명이 번쩍였고 언론과 파트너사 관계자들로 홀은 가득 찼습니다. 태주는 짧은 인사말을 마친 뒤 테이블로 내려왔어요. 그 순간 경쟁사 오너 이세 한설인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진행자는 당황했지만 그녀는 미소를 유지한 채 마이크를 잡았어요. 협력과 신뢰의 밤이죠. 그녀는 인사로 시작했으나 곧 자료 화면을 띄웠습니다. 화면엔 유진의 이력 공백과 비공개 추천 경로가 표시됐어요. 몇몇 기자가 즉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위장 취업 의혹이라는 말이 객석을 돌았어요. 디자인 센터 테이블이 얼어붙었고 팀장은 표정을 잃었습니다. 유진은 서류 봉투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태주는 눈을 가늘게 뜨며 화면을 끝까지 보았습니다. 그는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받았지만 해명 대신 행사는 예정대로라고만 말했어요. 홀 뒤편에서 홍보실이 긴급 대응문을 돌렸습니다. 박성우는 회장에게 현장을 보고했고 강도연은 짧게 지시했습니다. 행사 수습부터 하게. 유진은 조용히 뒤문으로 나와 로비의 의자에 앉았어요. 분주한 발소리와 카메라 셔터가 멀어지다 다시 다가왔습니다. 밤은 길었고 폭로는 이미 시작된 기사처럼 퍼지고 있었어요. 사내 메신저에는 공식 입장이 올라왔습니다. 채용 절차는 내부 규정을 준수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외부 여론은 차갑게 식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서 유진은 사직서를 꺼내 팀장에게 건넸습니다. 팀장은 붙잡지 못하고 받아들였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죄송해요. 어떤 이는 겨우 그렇게 말했어요. 유진은 빈 서랍을 닫고 마지막으로 의자를 정돈했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가며 휴대폰을 꺼 민재의 등원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 시각 태주는 회장실로 올라가 문을 닫았습니다.
두 사람은 길지 않은 말을 주고받았어요. 왜였습니까? 방법이 그것뿐이라 생각했다. 대화는 합의로 끝나지 않았고 침묵만 남았어요. 밤이 되자 태주는 집을 나와 빈 사무실에서 혼자 정산표를 펼쳤습니다. 새 법인을 열기 위해 필요한 최소 자본과 인력표를 작성했어요. 연락처 목록을 정리하자 새벽이 밝았습니다. 회사 메일함에는 외주업체 세 곳에서 온 회신이 도착해 있었어요. 조건은 빡빡했지만 출발선은 분명했습니다. 유진이 떠난 자리에는 빈 컵 자국만 남았고 그 흔적조차 청소가 닦아갔습니다. 붕괴는 조용했고 결별은 확실했습니다. 태준의 신생법인은 작은 공유 오피스에서 시작했어요. 그는 직접 발로 뛰며 첫 프로젝트를 따냈고 매출표의 숫자는 미미하지만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납기와 품질을 지키기 위해 야간 검수를 도입했고 불량률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그 무렵 대한그룹은 사회공헌 연계 협력사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신청서 접수 라스트 데이에 태주는 서류를 냈고 며칠 후 프레젠테이션 대상자 명단에 자신의 회사가 포함됐다는 메일을 받았어요. 심사위원 명단에는 낯익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서유진 외부 심사위원 디자인 부문. 발표 날 그는 자료를 다시 묻고 시간표를 분 단위로 쪼개 리허설을 했습니다. 심사장에 들어서자 유진이 다른 위원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준비한 12장 슬라이드를 정확히 7분에 맞춰 넘겼습니다. 숫자, 일정, 리스크 플랜, 파트너 관리안이 이어졌고 질의응답에서 그는 비용 상승 구간을 정확히 짚어 대안을 냈어요. 결과 발표에서 그의 법인이 선정됐습니다. 박수가 짧게 이어졌고 퇴장 동선이 열렸어요.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듯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축하합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어요. 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짧았고 다음 단계의 준비가 바쁘게 이어졌습니다. 제기는 숫자로 증명됐고 재회는 예의로 시작됐습니다. 태준의 회사는 사람과 일의 균형을 표방하는 사회적 기업이 되었어요. 그는 신입 교육 첫 시간의 납기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의 연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그룹의 한 프로젝트에 그의 회사가 파트너로 참여했고 디자인 총괄 컨설턴트로 유진이 계약했습니다. 회의실의 화이트보드에는 명확한 일정과 역할이 깨끗이 정리돼 있었어요. 점심시간 작은 휴게실에서 민재가 숙제를 펴고 앉았습니다. 주말 행사 리허설에서 그는 발표문을 또박또박 읽었어요. 우리 동네엔 일을 잘하고 약속을 지키는 어른이 있어요. 박수 소리가 조용히 번졌습니다. 사진사가 팀 사진을 찍자고 했고 모두가 어깨를 나란히 했어요. 플래시가 번쩍이는 사이 유진은 짧게 미소 지었습니다. 태주는 서랍에서 낡은 키보드를 꺼내 새 직원에게 건넸어요. 오래됐지만 글자를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말은 짧았고 표정은 편안했어요. 오후 햇살이 로비를 비스듬히 비추며 유리벽을 금빛으로 물들였어요.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사이로 하루가 다음 하루와 자연스럽게 맞물렸습니다. 그날의 마지막 체크리스트엔 가족 행사 참석이 적혀 있었어요. 누군가는 그 메모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끝은 조용했고 새 시작은 이미 일과 삶의 사이에서 흐르고 있었죠.